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틀 연속 10% 빠지고 어제 오늘 한 5%? 오늘도 반등 나왔다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시총이 큰 종목입니다,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밀려 있긴 하지만 지수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원인이 나왔습니다. CTA라는 펀드입니다.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 헤지 펀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귀금속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게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금 가격, 은 가격이 내려가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담보 부족 경험 있으시죠? 증권사 전화하고 문자 가고 난리 납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면에 나가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다는 것뿐이죠. 얘네들이 담보 부족이 발생하니까 펀드를 정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입금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죠. 왜? 황금성이 뛰어난 시장입니다. 언제라도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CT에 들어가 있는 귀금속들이 반등이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또 이런 폭락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이제 방향성보다는 여러분 변동성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쭉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위아래 등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단기 매매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차트 말고 이거는 여러분 금 차트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지간히 반등이 나오지 않고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오랫동안 이어졌던 장기 추세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장을 주도했던 금, 이게 먼저 올라갔죠. 은, 최근에 비트코인도 급락하죠. 주식,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급락 이후 반등이 시원치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 가격이 반등이 시원치가 않다는 거, 녹록치 않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 빠지고 6% 반등 나왔나요?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반등이 시원치가 않죠.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251 기준으로 200% 정도 올랐어요. 차트를 봐도 단기 급등이 나온 게 보입니다.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어차피 이격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깨지면 급락이 나왔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현대차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기관 외국인들, 외국인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로 돌변했어요. 개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기관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섰다는 거. 개인만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추세로 버틸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개인이 많이 사기 때문에 버틸 수 있긴 한데 워낙 개인도 자금력이 뛰어나죠. 문제는 공매도입니다. 얘네들이에요.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균형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얘네들이 1월 초에는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쇼커버가 나왔죠. 이게 스퀴즈까지 갔습니다. 시장가로 그냥 산 거죠. 급등 나온 이유입니다. 지금은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 외국인 합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매 세력들 쇼커버 하다가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워시입니다. 워시 쇼크. 새로운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한 정책이 불확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지펀드들의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변동성.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슈 한번 체크해보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변동성 관련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요. 뭐 최근에 좋은 얘기 많이 나왔죠. CTA 얘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등이 시원치 않으면 주식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연초 판매가 호조다. 1월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다. 뭐 이런 건 좋은 얘기죠. 일단 다행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관세 우려, 영업이익이 20% 줄었다는 거 영향이 큽니다.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타결이 돼야 되겠죠? 워시 쇼크와 함께 개별적인 악재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올라갔던 이유는 뭐죠? 아틀라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는 여러분 인간의 신체 능력을 뛰어넘고 산업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고 AI 기반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고 언제라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아틀라스 전용 공장 얘기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짜. 스트렝스, 리치, 인듀어런스,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모든 기능이 뛰어나고 언제라도 공장에 투입할 수 있다. 노동자 3명이 목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몸값이 치솟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IPO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몽구, 그 다음에 정의선 상속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도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홍라이 씨나 지분을 좀 팔았죠. 담보대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기 최적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장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경쟁 테슬라와 이제 맞붙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가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피지컬 AI 기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AI 관련 종목들, AI, 로봇 관련 테마 종목들이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광기에 휩싸였어요. 현대차가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대형 주면서 피지컬 AI 기업이다. 실제로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에서 증명된 능력, 결국은 종착역은 어딜까요?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율주행이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먼저 CTA 펀드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1월 실적이 좋다는 거. 세 번째, 관세 문제. 네 번째, 아틀라스로 올라왔다는 거.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기다리고 있고요. 상속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피지컬 AI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모든 종착역은 자율주행이라는 거. 테슬라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먼저 아틀라스가 컸고요. 두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율주행.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피지컬 AI 기업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올라온 이유가 충분하죠. 근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렇듯이 너무 급하게 강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쉬었다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다 팔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세력들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 개인들의 심리가 포모에서 뭘로 바뀝니까? 피어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온다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다행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월봉을 보시면은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 아닙니까 이거? 3년, 4년, 5년입니다. 이 박스를 뚫고 올라왔죠. 20만원, 30만원. 한 방에 올렸습니다. 4년, 5년 매집하고 밑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나요? 원래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보다 여기서 주식이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걸 반복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워시의 금리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CTA 펀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헤지 펀드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돼요.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박 대표가 전략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현대차,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왼쪽에 시나리오, 타점 공유되죠? 신호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히든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 010-3158-8575 현차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현대차 대응 전략 리포트고요.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리는 방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리포트와 그 다음에
텔레그램방. 그리고 텔레그램이 사무실 내에서 안 된다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의외로. 제가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서비스, 매매 타점 문자로 공유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문자로 현차라 보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문자를 통해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최근에 1월 초에 입수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만한 리포트인데, 한미반도체가 보이시죠? 모 사모펀드의 여러분 리포트입니다. 보고서예요. 매수 종목이나 매수를 할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HPSP도 보이시죠?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 보고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올해 알파 수익을 드릴 겁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3호라 보내시면 돼요. 대신 이거는 선착순 3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리포트는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운영사 매니저 시절에도 사모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 리포트를 구했는데, 과거에 제가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모 사모펀드 어딘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어 버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할 종목들까지 포함이 되는 리포트입니다. 3호라 보내시면 되고요. 이거는 선착순 300명입니다. 너무 오픈되면 안 되겠죠? 이런 좋은 리포트가. 정말 구하기 힘든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들 미리 선침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사두시면 올해 26년 여러분 대박 나실 겁니다. 먼저 박 대표의 현대차 리포트가 있었죠? 현차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승인 보내시면 텔레그램방 대응방 입장시켜드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현차라 보내시면 문자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표의 사모펀드 리포트 3호라 보내시면 선착수 3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해지면서 문자를 통해 타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프로그램이 들어간 리포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호가 뜹니다. 현대차 신호 뜨겠죠? 여러분의 종목들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종목 입력하고 매수가 입력하고 비중 입력하고 매뉴얼도 입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방문 한번 하셔서 하시고요. USB는 요청하신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신호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종목 매매가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고요. 먼저 방문 요청이 필요하고 USB는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에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일단 현대자동차 시총 1위 종목입니다. 3위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여러분 18%고 하이닉스가 12%입니다. 둘이 합쳐서 30%. 특히 삼성전자는요, 제가 PB 때 펀드 매니저 때 보면 이상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까지 가잖아요. 거의 조정이 나옵니다. 12%까지 빠지면 반등이 나와요. 삼성전자가 49,900원 찍었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12%대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이거 삼성전자 고점이 거의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슬. 현대차가 아직 2%가 안 됩니다. 올해 시장 제가 보기엔요, 삼성전자에서 현대차로 이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긴 하는데 이미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5만원짜리가 16만원이면 300%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900조가 넘었어요. 1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큽니다. 30%대예요. 둘 다 합쳐서. 무슨 얘기냐? 반도체 쪽에서 자동차, 뭐 정확히는 자동차긴 하지만 로봇 관련 종목이죠. 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타점, 금리 리스크, 관세 리스크, 전체 리스크와 개별 리스크가 있습니다. 방향성보다는 뭐가 중요했다? 변동성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박 대표의 리포트, 텔레그램방, 문자, 현차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대표의 비장의 무기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죠. 사모펀드의 여러분 리포트입니다. 매수 종목, 매수 대상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라 보내시면 되고요. 선착순 300명이니까 여러분 서둘러 주세요. 미리 여러분 꼭 선침해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